그건 아닌 거잖아요. 왜?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말한 거라면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너의 주장은 그러니까 계속 한계가 같은 그거인 거지. 그 결국에 성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섹스가 그러니까 그 생명과 상관없이 어쨌든 섹스라는 것 자체를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상품화 되는 순간 아무튼 안 좋다 이거잖아요. 아니, 섹스 퀄리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섹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신체의 그 가장 내민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는 분명히 종교적 색채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 종교적 색채를 우리가 종교적 색채? 종교적 색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신성해야 된다, 홀리한 것이다. 홀리하지 않더라도 우리 홀리하게 봐야 된다고 나 생각하는 거예요. 꼭 홀리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홀리하다고 우리는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민주주의가 실제로 있다고 민주주의가 그럼 왜 있어야 되냐? 민주주의가 어디 있냐? 나 보면 민주주의 갖고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성 인권이 어디 있냐? 아무도 못 갖고 옵니다. 아동 인권이 왜 있고 사람 왜 짓밟으면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선해야 되느냐?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건 허구적인 창작인 거예요. 허구적 그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교적 색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섹스에 덧씌워져 있는 종교적인 아우라를 걷어내는 순간 그 우리의 일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자 어쨌든 너무 여기에서 오래 대화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그것이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가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설득을 했어 사람들에게 그 존엄의 그리고 이것이 왜 규범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사람들한테 설득을 했어.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하는 할 수 있다 쳐. 그러면 너 말대로 예를 들어서 성매매 아까 전에 내가 주장한 남창론 있잖아. 나는 이게 하고 좋은데?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성매매맨들을 비난할 수 있는가? 저는 근데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비난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악랄한 인간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껏 살아가면서 해온 행동들도 성매매의 속성을 전 되게 많이 띄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성공 같은 것들로 타인의 마음을 사고 싶었어요. 누군가 날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 뭔가 가시적인 그 유능함을 통해서 유능한 나의 어떤 면모들 과시해서 타인을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 주위에 붙들어두고 싶었어요. 그 욕심이 너무 컸고 지금도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내가 직업이 없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뭐 결혼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 관계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 관계에 대한 이제 비관적 전망들을 많이 내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과연 이렇게 무능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뭐 내가 성공 같은 여러 가지 유능함을 내 곁에 아우라처럼 품고 있었다면 이 관계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 옆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무능함을 추구할 것이다 라는 신념을 계속 다잡고 있는 와중인데 내가 이렇게 비겁하고 이 성매매적 거래적 속성을 추구해온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매매라는 것, 성판매라는 것은 명백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감히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1 더하기 1은 2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도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라 이거지.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너 오래됐으니까 이거 넘어가자면은 그러면은 아까 결국에 그들의 분노는 합당하다 이거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 손님이었는데 어떤 스웨디시 갔던 애를 비난하고 그 비난을 했던 그들의 분노는 합당한 분노? 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여캠 이런 거 보는 거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자들은. 맞습니다. 왜 싫어하는 걸까? 약간 비슷한 그거랑은 다른 로직이겠지. 성매매를 싫어하는 것은 이제 여자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인류 공통의 과제라고 인류 공통의 규범이라고 보는 거잖아. 니는 어떤 성매매 안 되는 거는 인류 공통의 남녀를 떠나서 그냥 그거는 다 안 돼 이거잖아. 근데 왜 여캠 이런 거를 보면은 여자들이 막 싫어할까?
아 근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진짜 많이 싫어해요 여자들. 싫어하던데. 아 그래요? 혹시 주위에 역캠을 보는 분들이 계신가요, 키모님? 그러니까 역캠을 역캠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역캠의 기준이 뭔지가 일단 저는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몇 명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그 아프리카 TV를 한때 제가 진짜 즐겨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그 특히 게임 방송 아프리카에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송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합방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 이제 그 타 이제 장르나 타 스타일의 컨텐츠를 하는 이제 여자 BJ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사람들이 역캠이라고 AKA 역캠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합방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 그런 거 보는 나도 이제 잘못된 그렇지. 뭔가 내가 막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걸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요즘에 어떤 화제의 인물 과즙세연이라고 할게요. 과즙세연이 제가 좋아하는 제가 절하댓이라는 방송을 진짜 실제로 좋아했는데 절하댓이랑 갑자기 합방을 했어. 근데 이제 나는 절하댓을 보는데 절하댓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잠깐 하고 한 건데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냥 나서 아 그냥 그렇구나 이런 컨텐츠 하네 이러고 본 건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렇게 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 네. 그렇게 약간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QWER 있다. 네. 걔네들이 떴는데 걔네들을 여자들이 비난을 해. 예. 여자들이 걔네들을 비난을 하고 예. 예를 들면 어떤 가수 축구 선수였나? 축구 선수가 초단을 팔로우를 했는데 초단은 그 사람 역캠이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비난을 하는 거야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심리는 무엇이겠냐 이거지. 근데 그 역캠이라는 게 저도 아프리카 TV 뭐 아니면 그 역캠의 세계를 전혀 몰라서 그럼 형님은 역캠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역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예. 예를 들어서 예. 진짜 수많은 그러니까 여자이기만 한 인터넷 방송인들은 있겠지. 아 그렇죠. 근데 나와서 저탱이를 흔들고 이제 둔부를 막 보여서 둔부 쇼를 하고 그런 거랑 이제 아니면은 또 그런 게 있겠지. 나는 일반 방송인 척하면서 가슴 골 보여주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성매매라 다를 게 없다. 결국 그것도 일종의 섹스 쇼거든. 그것도 섹스 쇼까지는 아니지만 뭐. 실제 보면은 야동 사이트에 이 역캠 야동이 다 있어. 그거 하면 막 이제 덜렁덜렁거리고 해. 그거 하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동은 괜찮은데 역캠은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역캠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섹스 아니라 여자가 흔들고 여자 춤추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 되게 싫어하고 어느 정도까지 여자들이 싫어하냐면은 진짜로 그 남자 어떤 사람이 그 초단 뭐 이런 사람 팔로우했다 아니면 좋아요 눌러가지고 그 사람 막 공격하고 맹비난하고 막 그 사람 테러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여자들이 봤을 때 좀 그 사람 섹슈얼 방송 이런 거 하는 사람이면은 싫어한다 이거지. 남자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를. 근데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심층 얘기하자면 네가 말 얘기했던 이제 실제로 그 역캠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 실제로 그거를 그 시간에 기다려가지고 팬으로서 보는 사람이 있어. 우리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죠. 팬으로서 걔네들 보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그래갖고 그 유튜브에도 나왔잖아. 그 득하니 이래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잠깐 짤로서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은 짤로 소비를 하겠지. 짤로 우리도 보면은 볼 거잖아. 네 폰에 역캠 이런 거 뜨나? 여자 덜렁거리는 거 뜨나? 저는 아직은 없어요. 진짜 뜰 거 아니야. 내 폰엔 떠. 내 폰에 뜨는데 난 뜨면 또 괴로워가지고 자꾸 안 보이려고 해도 또 뜨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적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역캠이 뜨고 저거 뭐 요새는 그냥 뭐 야동이다. 그런데 막 싫어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싫어가지고 자 그럼 이거랑 아이돌이랑은 뭐가 차이 나는데 아이돌도 거의 둔부 다 보여주면서 원영턴 하면서 둔부 보여주고 카리나 묵직 뭐 이러면서 다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가 걔네들은 왜 존나 비난받고 왜 얘네들은 숭배받는데 그러니까 왜 얘네들은 비난받고 얘네들은 극 숭배받고 뉴진스 숭배받고 뭐 해가지고 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그 차이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난 이거 정말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 거지 여성들에게.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케바케가 너무 심해요. 상황별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상황에 맞춰 공감되어 만들어지는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케바케로 다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거는 어떻게 하나로 규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예.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봐봐요. 그 예를 들면 역캠 봐라고 했을 때 너 박수 진짜 쳐주고, 너 진짜 대단하다. 나도 좀 미션- 알려주는 하는 미션 문화 여성이 향유하네. 계셔. 왜 이렇게 하진 않잖아. 왜냐면 나 뉴진스 봐. 나 뉴진스 좋아해랑 나 역캠 좋아해. 나 과즙세연 좋아해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과즙세연이 요즘에 뭐 강지혁이랑 같이 그렇지. 이렇게 나왔을 때 향유되던 향유 아니면 이렇게 뭐 유통되던 방식을 보면 조롱. 예, 맞습니다. 이거는 뉴진스랑 방시혁이 같이 있을 때랑 과즙세연이 방시혁이랑 같이 있을 때의 그렇지. 이 유통 방식은 천차만별이었단 말입니다. 이 간극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적으로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저는 이건 아까 말씀하신 아이돌이랑 그럼 뭐가 다른데 라는 질문은 너무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나는 그 아이돌 안 봅니다. 그 여자 아이돌을 안 보는 이제 성향 그 뭐 신념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돌 문화가 굉장히 그 롤리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아성애적인 요소들을 부추긴다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 문화에 한국의 그 여성들에게 한국의 뭐 여성들 속박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 또한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아이돌의 뭐 음악을 듣지만 아이돌의 무대를 직접 보진 않거든요. 이게 내 삶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뭐 역캠을 안 보는 것도 뭐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으나 형은 아이돌이랑 그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이돌도 명백히 다를 게 없어. 어. 다를 게 없어. 그냥 다를 게 없고 다를 게 없고 예. 우리도 아이돌 할 수 있었으면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돌이 아니라 지드래곤처럼 그러니까 멋있게 태어나고 멋있고 몸 좋고 이러면은 우리는 나도 옷은 까고 다니기 쉽지.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예. 그게 안 돼서 우리는 힙합 하는 거야. 실제로 그 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살기도 하고 같이 음악 만드는 파카올라라는 친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완전 이 마이너한 이제 그런 힙합 음악을 하지만 얘 태생으로 본투비 꿈은 아이돌이었어. 얘 그래서 나는 아이돌이랑 팝 가수를 못해서 이걸 하는 거야라고 걔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왜 랩 노래 시작했냐면 나는 노래가 부르고 싶었어. 노래를 일단 좋아했어. 박효신이 와 노래 좋아. 와 포맨. 근데 난 노래가 잘 안 됐어. 그래서 랩 노래를 한 거야. 그래서 랩 노래, 그러니까 음악적 소양이나 그거를 막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막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 근데 노래가 안 돼. 근데 랩 노래 그런 식으로 해서 힙합 빠졌어. 힙합 빠지고,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장난이지만 힙합은 힙합 매력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 힙합에 빠진 거지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다르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역캠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네들을 아이돌들을 못나게 해서 내보내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방송에 못나게 해서 올리지는 않을 거잖아. 우리도 신경 존나 써. 우리도 뮤직비디오 찍고 이런 거 할 때 존나 신경 쓰거든. 맞습니다. 어떻게든 멋있게 하려고 신경 써. 어떻게든 섹시해 보이려고. 그런데 이제 뭐 남캠들 이제 삐삐삐삐 그래서 조 비난하거든. 조 조롱하고 내 눈에는 그냥 와 열심히 보는 거지. 우리도 내랑 다를 게 직업 없어. 정신이다. 나도 가게에서 똑같이 해줘. 가게에서 손님 돈 쓰면 똑같이 해줘. 야뭐 열심히 근데 저 비난해. 막 비난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 돈 더 많이 벌어. 돈 벌어. 나도 가게에서 굽신굽신 해주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돈 더 많이 벌어. 그런데 막 신상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기에서 그 지점이 그게 있는 거지. 아까 전에 네가 얘기했던 존엄성, 존엄.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성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시 하더라고. 여캠이 해가지고 은유적인 것인데. 가슴 이렇게 해주고 중부쇼 해주는 거를 거의 판매하는 거랑 동일하게 여기더라고. 근데 동일하지 않잖아. 말 그대로 그거는 격투기 쇼인 거지. 살인 격투기 쇼처럼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인데 거의 이제 성매매와도 같은 사람 거의 그 정도의 비난을 받더라 이거. 근데 이런 속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어쨌든 그 특히 한국의 여성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이 특유의 이 소녀적 미학, 소녀적 섹슈얼함을 이제 표방하잖아요. 굉장히 마른 상태에서 뭐
그 약간 첨언을 해도 되나? 예, 말씀하시죠. 나는 그게 한국 아이돌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자체가 그 비정상이라고 생각함.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예. 왜 아이돌이 그러니까 왜 소녀적 미학을 예. 추구하느냐? 그 롤리타적인 왜 그러냐? 소녀적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그러니까 유방이 크고 이런 걸 좋아.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정상 수현이 형 유방 그걸 좋아하는 거 확실한 건 내가 봤을 때 오늘 이거는 못 쓸 것 같아. 오늘 이거 못 쓸수 써. 있다. 근데 저는 이 대화에 제가 껴있는 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정상적 성 발달한 남자는 네, 그렇죠. 그걸 좋아하는 게 정상이야.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실제로 대화를 내가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아이돌이 왜 여성 아이돌이 그러니까 네가 지적하는 부분 이거잖아. 막 롤리타적인 부분 아니면 왜 그렇게 말을 왠지 아나. 2차 성생 이전의 그 소녀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왜 약간 그렇게 하냐. 왠지 아나. 소비자가 여자들이 소비자라서 그렇다. 그래요? 남자들이 소비자가 아니라서 남자들이 소비자는 남자들은 역캠을 봐. 그러니까 그런데 소비자가 여자들이야. 여자들이니까 뉴진스 가지고 이뻐 우리 애기 뭐 그 아이돌 문화의 주류 소비자가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향에 맞게 해줘야 돼. 그래서 남자 아이돌도 어떤 식으로 그걸 하냐면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 그거 보고 놀랐는데 BL 느낌을 연출을 하더라고. BL 그 남자 게이 느낌을 연출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팬들한테 해가지고 뭐 일단 남친 충 역할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약간 소년 느낌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소비자는 누굴까? 우리 거 좋아하는 소비자들. 그냥 언더그라운드 힙합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겠지. 뭐 괴짜적인 성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마이너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남들이 안 들어본 음악 이런 거 좋아하는 이런 애들 수도 있고 걔네들한테 우리 소년미를 보여줄 필요 없어. 소년미 보여줄 필요 없어. 그런데 전혀 없지. 아이돌 문화 소비자들은 여자애들인데 걔네들은 소녀미를 원해. 그게 그러니까 소비자 들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나는 남자잖아. 나도 아이돌 문화 안 소비해. 나는 차라리 야동을 봐. 나도 그리고 차라리 야동을 보고 힙합 노래 들어. 씨발 흑인 노래 듣고 얘야 이게 나. 근데 여자애들은 보더라고. 그걸 보면서 너무 이뻐. 사진 찰칵찰칵 홈마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그게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왜 그 10대가 롤리타적인 성향을 지닌 여성향을 왜 여자들이 좋아할까? 자 여기서도 내가 생각해. 그게 안전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성숙하고 이런 거가 성적으로 임신 위험 항상 여자들은 있으니까 성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남자의 시선을 도피하는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내만의 생각인데 그냥 왜 그럴까? 순수성? 근데 이건 여자 맞지.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알 수가. 그거 근데 보면 여자들이 강아지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 그게 모성애와도 연관이 있나? 근데 나는 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해? 형이 말씀하신 그 롤리타적 속성. 야동은 보되 아이돌은 보지 않는데 역캠은 조금 더 뭐 야동에 가깝다. 야동에 가까운 거지. 걔네들 이 시선에서는 그러니까 여자들 시선에서는 그건 야동인 거야. 거의 성매매인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아이돌은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들 시선에는 오히려 나도 기형적이야. 그래요. 기형적이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난 아이돌 보는 날 감낼 수가 없어요. 나는 수치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야 이쁘네 이쁘다 정도고 이거를 가지고 딸을 친다던가 성적 그런 느낌은 안 들어. 근데 역캠 보면은 야추가 야릿야릿해져. 근데 이제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런데 왜 남성들이 야추가 야릿야릿해지는 거를 여자들이 싫어하나? 위험하다고 느껴서일까? 남성들이 야릿야릿해지면 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라고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걸까? 보호기제적 보호기제일까? 그래서 약간 소년적인 미를 추구하게 되고. 근데 나의 느낌상 왠지 지금 여성분이 여기 같이 있어서 이 얘기를 했어도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가지 못할 것 같아. 네 생각은 뭐라고 그러면 형의 그 논리가 맞다면 여성들이 이 소녀적인 모습들 그 소아성애적 아니면 롤리타적 면모들에서 이제 모종의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2차 성징 후에 우리가 되게 그 여성적 섹슈얼함이라고 할 수 있는 형이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 애는 반감을 느끼는 것이 이게 일종의 뭐 질투 내지는 뭐 그 생각이 여성성에 또 대한 있긴 해요. 뭐 질시의 감정이냐라는 질투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모르지.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여성들의 심리가. 아니면 그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2차 성징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상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여자들이 정의를 내리는 거 아닐까. 근데 그 부분은 나는 이제 그 부분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자를 떠나서 남성들 또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소화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순수성을 항상 우리 추구하잖아. 예를 들면은 막 진짜 순수한 내 진심.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순수하잖아. 그래서 그런 순수성을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워하고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거 그리고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고 자기의 자신 살면서 멀어져 있는 그 순수력이라고 할게요. 순수력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통해서 채운다가 약간 좀 비슷한.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막 뉴진스 지켜 이러잖아. 뭐 지키려고 하잖아. 뭘 지켜? 뉴진스 왜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부자고 그런데 우리 뉴진스 지켜. 누가 지켜? 우리 그러니까 순수함을 지켜 이게 미니진이 얘기한 순수함이 하면서 애들 귀여운 사진 너무 이뻐 보면 실제로 와 얘네들은 진짜 외모는 진짜 탑이다 내 생각 그 정도로 생각. 근데 걔네들 보면서 성적인 행위 하진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러고도 뭐 완전히 이상적이로 멋지고 이쁘고 그렇네. 걔네들은 성적 매력을 막 그렇진 않아. 근데 어찌됐든 그런데 자 그러면 내 이론대로라면은 그럼 여자들은 다 소년미 이런 것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여자들도 짐승남 좋아하잖아. 옥태견, 울버린이랑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아니 뭐 예를 들어 요즘 시대로 따지면 뭐 토마디 뭐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아이돌을 소비하는 애들이 있고 토마디를 소비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여자들 중에서도. 그럼 남자들 중에 양분된다. 그렇지 남자들 중에서도 아이돌 소비하는 애들이 있거든. 같이 가서 여자 친구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고. 그 우리처럼 유방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서도 취향인 거죠 그렇지. 사실. 취향이라기보다 어떤 걔네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하고 싶고 그냥 성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좋아하는 게 정상인 상태고 미성숙한 걸 좋아하는 거는 어떤 심리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 그리고 저는 이거에서 조금 더 크게 문제라고 보는 이거 뒤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어떠한 사회적이든 누군가든 이거는 세뇌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 네, 이건 세뇌예요. 이거는 분명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음모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세뇌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상황을 연출을 시키는 거죠. 그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이돌 문화로 전 세계 1등이잖아.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떠한 뭔가 있는 거지. 편의 정서랄까요? 공통적인 정서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누가 만든 걸 수도 있고 네 말대로 어떤 정치인 뭐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3S 이런 거 했거든. 스포츠, 섹스 하나 뭐더라? 스크린. 영화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조종을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사람들은 멍청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여성이 없어서 여성의 심리를 대변할 수 없지만 여성들은 역행을 거의 성매매와 동일시한다라고 봐도 우리끼리는 성매매급은 아니더라도 거의 야동으로 취급을 하고 그거에서 분노하는 이유는 그거를 결론을 못 내려.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동의가 된 거죠. 역캠과 야동은 같은 포르노 맥락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남자들도 거의 동일시한다 이거지. 나도 똑같이 봐. 나는 역캠이나 야동이랑 똑같이 생각해. 그리고 똑같은 야동 사이트에 있어. 거기에는 그러니까 야동 사이트에 역캠은 실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야동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남자들이 그걸 야동으로서 소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동으로서 소비를 하고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상한 거야. 왜 여자들은 야동 보는 남자를 싫어하나? 라고 했을 때 싫어하더나. 네의 여자친구를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정신적 간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그건가 혹시 이 기능적인 거랑 섹스에서의 그 기능적인 이게 신체 기능적 섹스랑 이 기능적 정력이랑 정신적 정력이랑 그거의 정서적 교감이 정신적 전략의 가늠인가 이게 약간 그런 쪽으로 약간 아니지. 오히려 기능적 그거지. 딸 치는 걸 그걸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다 얘기하거든. 오늘 딸 몇 번 치는 다 얘기해. 그리고 그냥
그런 거 나는 모든 여자들에게 다 얘기했어. 이 행위 자체가 왜 잘못됐는지 난 납득시켜라. 이러고 그러니까 그랬어. 어쨌든 그 야동을 보면서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이 행위는 전 대단히 연극적이라고 일단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강박적일 정도로 나에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사고라고 해서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 걸 알면서 동시에 진짜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이걸 이제 이중사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중사고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이 여성과 내가 진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 네 그러니까 상당히 감성적으로 딸치네.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뚝딱 이러고 끝이잖아 보통은. 거의 뭐 배설하듯이. 나 배설이야. 배설입니까? 나한테는 난 자유행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배설이야. 배설 배설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배설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그 당위가 있나요? 그 칭기즈가 없으면은 내가 그래서 군대에서 처음으로 내가 몽정을 해봤거든. 몽정을 내가 군대에서 처음 해봤어. 네. 군대에서도 님이 군대에서 딸 쳤던 경험이 있나? 저는 있습니다. 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있는데 군대에서 내가 몽정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그 생명의 신비함을 그거 했어. 그러니까 날부가 가득 차니까 예. 꿈 꾸다가 내가 그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예. 꿈에서 내가 어떤 연예인이랑 뭐 이렇게 성관계하는 꿈을 꿨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와, 꿈에서 내가 성관계를 했는데 축축해졌어. 그러니까 쌌어 내가. 그래가지고 처음 내가 그런 경우 진짜 씨발. 처음 그런 경험인데 어떤 군대잖아. 그러니까 남들 다 자고 있어. 자고 있는데 자고 있고 그 해가지고 그 바지를 내가 벗어가지고 그 밑에 그거 우리 빨래통 있다가 형님! 넣어놓고 형님. 씨발 이러고 그냥 그러고 다시 잤어. 그거 뭐 할 수 있나? 그러고 다시 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왜 배출을 해야만 하는가가 그걸 그 당위가 꼭 있냐 이거잖아 질문이. 이치다 이거지. 그냥 그거는 그냥 본능 그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냥 방광에 차면 비워주듯이. 그렇지 그거인 거지. 생리적 고환이 현상이다 차면은 이거지. 비워준다며. 그렇지. 고환이 예. 차면은 예. 나가는 경험을 해봤잖아 내가. 예. 내가 내보내는 게 아닌데 나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차가 좀 비워지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동물도 자위행위를 하잖아. 원숭이 자위 하는 거 그런 거 봤거든. 원숭이 자위하는 거 보고 그리고 돌고래도 자위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동물들도 자위를 하는구나. 암컷도 자위를 해. 암컷도 와가지고 비비더라고. 해가지고 와 신기해. 내가 정말 신기했거든. 군대에 있었어. 그때 군대 강아지인데 군대에는 그 미개하니까 중성화 이런 거 안 한다 해가. 그래가지고 암컷 강아지가 왔는데 하양이? 그 왔는데 비비고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랐고 동물도 이러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발라당 이러고. 근데 동물도 생리를 하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 동물 암컷이 생리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보는 거는 다 중성화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능인 거지. 이치. 그냥 유전자가 계속 그 리처드 도킨스의 그 유전자가 계속 발광을 하는 거지. 칭기즈칸 니의 그 준기즈칸인 거지. 준기즈칸. 계속 그러니까 그 자위 행위를 그럼 안 하는 남성은 나 자위 행위 거의 안 할 수 있었는데 아예 안 한다? 가능한 일이냐 이것이.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섹스를 해도 자위 행위를 다 하지 않을까? 키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하기가 많이 아껴지는데 왜냐면 이거에 예를 들고 싶은 사람이 조금 얘기하기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냥 익명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문제 없을 것 같겠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나이 먹으면서 보니까 아까 루터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봐온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런 어떠한 그 라이프 스타일적으로 진짜 정말 제가 유튜브에서 본 산맥 이런 데에서 돛 닦는 스님과 거의 동일한 삶을 살거든요. 청교도적인. 네, 진짜 진성 청교도적인 그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제 진짜 그냥 방 전체가 그냥 다책이거든요. 그 청교도 서적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영국에서 박사학위 이런 것도 8년 공부해서 이렇게 따시고 엄청난 거기에 있어서의 약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수양에 가까운 시간을 저희 아버지는 거의 한 3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서 난 또 그럼 반론 제시할 수 있다. 네가 태어났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쵸. 섹스라는 행위. 이거 탈론이 아니야. 아 그런데 오케이 끝. 오케이 끝. 그럴 거면은 부인도 없어야지. 그래서 경고 교육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목사가 왜 그런 사람 사는데 왜 인간적인 부분 없애야 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줬었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거 자체가 생긴 이유가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삶이랑 인간적인 삶이랑 왜 양립할 수 없어 이러면서 종교개혁 해가지고 개신교가 된 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봤을 때는 그래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젊을 때는 아닐 수가 없다 이거지. 그냥 자다가도 나온다니까. 자다가도 나오고 칭기즈칸이 막 근데 나와. 저의 기준은 그러니까 아예 평생이면은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평생은 말이 내가 안 있는 되지. 내가 있는데 진짜 말이 안 되죠. 나랑 내 동생 이준서 군이 있는데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질문이 그거였잖아. 왜 그러면 야동 보는 걸 싫어하는 거야? 왜 싫어하느냐? 왜 싫어하고? 예.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안 싫어해 여자친구가. 내 야동 보는 걸 안 싫어하는데 역캠을 보고 딸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 나는 여자친구랑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논리적으로 하려고 많이 하거든. 그리고 심도 깊게 대화를 많이 해. 그럼 그건 왜 안 돼? 이렇게 계속 물어보거든. 역시. 그러니까 막 하면은 왜 그러면 근데 뚜렷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역캠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성행위를 하면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흥분도 해서 잠깐 흥분도 잠재우고 오케이 이거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성행위도 아니고 마치 다른 여자를 보면서 뭔가를 내가 연애를 하는 듯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그렇지 그렇게 느끼는 유사 연애를 그렇지. 이 역캠 분과 하는 것 같은. 그렇지 남의 섹스 장면을 보면서 성적 흥분 느껴서 배설이 아니라 이 여자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근데 그럼 야동을 보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왜 싫어할까? 그 연인분께서 역캠을 생각할 때 느끼는 그 유사 연애 혹은 뭐 네가 얘기한 예. 원준 딸딸론의 예. 감정적 딸딸이를 하는 거네. 나는 아니거든. 나는 딸을 칠 때 감정이 0이야. 0. 그러니까 감정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가상- 저도 당연히 이분을 그 영상 속에 그 선생님과 그 연기자 분께 뭐 감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가상- 이분께 상상. 몰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몰입. 이분과 내가 하고 있다 상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이게 안 그래. 감정이구나. 나는 이게 그렇지 않아. 이게 그렇지, 감정이구나. 몰입인 거지. 이게 그 감정 자체가 없다. 진짜요? 그냥 그리고 그 이거- 시간도 예. 한 1분이 안 된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그냥 나는 진짜로 일처럼 한다. 그러니까 이래. 또 나를 방해하네. 이 생각이 신기숙한들이 또 나를 그래서 막 열받네 하면서. 딱 처리하고 딱 출근하면 기분 좋아. 딱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역캠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왜 역캠을 보는 걸 싫어하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역캠을 보는 사람에 대한 여자들의 시선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경멸적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는 거지. 역캠을 보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기에 그거에서가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역힘을 보는 사람은 핫타치 남자.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절대 이 레인이다. 사람이랑은 네. 섹스할 리 없는 개 병신 핫타치 병신 씹 한 남새끼. 이런 사람인데 내 남자친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네 맞네. 이게 정답인 거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힙합적인 용어로 하자면 이 사람 레임인 거죠. 그렇지. 그냥 개 레임인 거죠. 그냥. 네. 램이 약간 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냥 약간 좀 뭐랄까 이거 저 구린 거다. 그냥 좀 진짜 씨파타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절대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자기 기준에 차지 않는 남성은 남성으로도 안 보잖아.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치. 사람이 아니라 뭐 강아지보다도 못 하잖아. 그렇죠. 자기가 강아지 키우면 그 강아지 살릴래 이 사람 살릴래 하면 강아지 살릴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경멸하고 하는 그 사람이 남자친구가 보면서 헤헤 그래서 랄로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보면 내가 절대 사람 취급 안 하는 저 사람들이 남자친구 랄로 보세요. 빨리 떠나세요. 이러 하거든. 그러면은 아무튼 아주 명쾌한 해답이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애리튜드의 맞는 것 라이프 스타일을 같아. 가지는지가 여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건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에 결국에는 여성들이 바라보는 그 섹슈얼리티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보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걸 보는 사람이 싫은 건데 싫은 거야. 그렇지 그게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감히 유추해 맞는 봅니다. 것 같아. 이거 여자들이 동의할 것 같아. 많이.
진짜로. 독일을 구해. 그럴 것 같아. 동의하시죠 이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저 예전에 막 그러니까 막 그런 지금 갑자기 또 그런 것도 하는데 약간 그런 거면 또 그런 거면 또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캠과의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영역이긴 하다. 좀 그런 거 본 적 있거든요. 예전에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그 역캠에게 일부러 엮여서 역캠을 일부러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막 방송하는데 본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 예,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한테 약간 비즈니스인 거죠. 접근해서 이 사람과의 또 계약을 따내고 이런 식으로 또 그 역캠을 연구를 하는 거죠. 뭐 그거는 좀 다른 관점이긴 그래서 좀 다르게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제랑은 안 맞지만 그쵸,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의 그 자기 같이 유능함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상 역캠을 보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 레임의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는 여자들 중에서도 역캠을 보고 연구를 하고 지가 역캠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아니면 남자가 제가 아까 얘기한 건 남자죠.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역캠 포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핀핀인 포주. 거죠, 핀핀. 실제로 해가지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 플렉스 TV, 판다 TV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가지고 그게 핀핀인 거죠. 그거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강남의 클럽 막 다니고 이런 50 사람들 있어. 센트지, 50 센트.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 하냐? 그러니까 그런 장사를 해. 예를 들면 엔젤 체이츠가 그런 거 했었다. 얘가. 네, 그렇죠, 그렇죠, 엔젤 체이츠가 그렇죠. 그 역캠 네. 사업 했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올리팬스 그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거죠. 올리팬스고 뭐고 여자들이 그걸 싫어하는 이유? 네. 잠시. 그럼 역캠이랑은 다르잖아. 올리팬스 싫어하는 이유도 올리팬스 보는 남자들이 싫은 건데. 그렇죠. 네. 이거 사실은 올리팬스를 하는 여자들이 그 여자들을 싫어하기도 하던데. 아니면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역캠이라는 게 그렇게 경멸되어지는 이유가 역캠 보는 남성들이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그렇지. 이 여성 상품화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들이 있을 것 같다. 여성을 정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냥 상품화. 화폐, 그러니까 지폐 동전 정도로 치환시키는 별풍선으로. 나는 네, 그렇게 보는 거 상품화에 대해서는 진짜로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네. 나도 상품이고 모두가 상품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 말에 발작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상품 이거는 여성 상품하고 성상품화입니다. 얘기하잖아. 나도 우리는 상품으로 근데 네가 바라보는 예. 그 지점은 그 말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붕괴해야 하는 사람들이 붕괴해야 하는 지점 중에서 상품화 때문에도 화나는 지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상품화인데 형과 키모님이 만약에 상품화가 된다면 이것은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넓은 스펙트럼의 상품화예요. 예를 들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상품화라는 거예요. 어쨌든 형과 키모님은 예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본인의 자아를 표출하고 그 표출된 자아를 상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 자체가 형의 벗은 몸이 상품화되는 게 아니에요. 형의 둔부가 상품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의 유방이 상품화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 난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좋다면 나 하고 싶어. 형이 그러면 형이 둔부와 유방을 가슴골을 내놓는다면 그럼 그 경멸을 감수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도덕적 비난을. 예를 들어서 내가 니처럼 몸이 좋잖아. 나는 빨개 벗고 다니고 싶어. 빨개 벗고 다니고 싶고 나 유방을 빨아줘. 장난이지만 나는 내가 그러면 나는 상품화 되고 싶어. 그러니까 뭐 하고 그게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오늘도 너는 네 자고 있을 때 내가 운동하고 왔다 이거 운동하고 조금이라도 그거 하려고 상품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걸 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가 말하는 묘지도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이 있을 수도 있고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안에서 뭐 쉐입도 있을 그 수도 있는데 안에서 이제 동반되는 것과 그냥 오로지 오로지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바디 프로필도 똑같아요. 바디 프로필을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역캠이랑 바디 프로필이랑 전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인간이 단 하나의 그 성적 입자로 치환된다고 난 생각해요. 성적 입자로 그러니까 이게 파시즘이에요. 하나의 요소를 집어서 이 사람 전체로 환원돼 버리는 거. 이게 저는 파시즘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 내세운 논리가 이 유대인 개개인은 무한한 자아의 다양성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개체들이요. 그렇지. 이 사람들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한 가지 정체성만 뽑아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라고 치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도 그렇고 역캠도 그렇고 이 상품화의 문제점이 이 사람들의 성적인 속성, 성적 매력이라는 그 성적 입자로서의 특질이 하나가 뽑혀져 나온 다음에 그게 무한히 확대돼서 이 사람의 실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파시즘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섹스 파시즘이라는 그럼 아까 겁니다. 원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하나의 지점만으로 여자들을 파시즘적으로 이제 예. 치부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맞습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거죠. 뭐
본의 아니게 그랬든 아니면 정말 의도했든 이 고의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여성 개인을 파시즘 속에서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섹스 파시즘 속에서. 그 지점이 분개해야 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 얘기하는 저는 역캠과 뭐 바디 프로필, 저는 바디 프로필 굉장히 경멸하는 편인데 이 바디 프로필도 역캠도 이런 문화들, 한국에 난립하는 이런 종류의 그 성적인 문화들, 조악한 성적 문화들, 포르노적 문화들에 저는 분개하는 편입니다. 나는 아니, 저의 관점은 그래요. 당연히 무조건 있고 당연히 있고 근데 그 부분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붕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적인 붕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왜 화가 날까? 왜 화가 나는데 해서 이유를 찾고 분석했을 때 이렇게 분석했을 나온 때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1차원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한 얘기들이 1차원적일 것이고 아마 근본적인 그렇지.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났고 했다가 그럼 왜 화가 나는 거지? 하면서 화가 난 이유를 만들어서 붙이려다 보니까 그래 이런 이유도 있어.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데 뭘까? 아마 처음에 아까 결론 내린 그렇지 그게 그런 맞을 부분 것 때문에 같아. 화가 나고 이러는데 남자가 그래.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싫은 거지. 그렇게 내가 그렇게 그게 내가 질시하는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나는 내가 그 정도로 그 정도의 인간이야? 이가 싫으니까 아니야 분명 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 이유에는 분명히 이걸 상품화하는 이런 거 말고도 더 많은 이유들이 무수히 많이 있겠지. 맞습니다. 어떤 고차원적인 이론들이 막 있겠지. 근데 해가지고 이거는 아무튼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 실제 상품화 네가 말한 게 맞지. 예를 들어서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서 역캠이 다 그냥 그러니까 야동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 야동을 성적으로만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캐릭터가 또 있고 예를 들면 오구라 유나가 한국에 와서 유튜브 활동을 해. 이 사람 정말 매력적이다. 그 사람 야동까지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든가 이러면은 그 단면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닌 거 아니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쵸. 애초에 그 사람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이해했다. 그러니까 오구라 유나라는 사람은 사실 뭐 요리도 잘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사실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내 머릿속에는 그 사람은 섹스를 잘하는 사람으로만 섹스 머신으로만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한국 와서 유튜브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나한테는 그냥 섹스 머신일 뿐인 거지. 맞습니다. 네 말이 이 말인 거다. 그러니까 성상품화라는 게 그 지점 이상을 벗어나서 생각을 못하게 한다 이 말 아니야 거의.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성적인 요소로 환원되어 있잖아요. 오구라 유나 선생님께서는 그렇지. 오구라 유나라는 개인의 무한한 정체성에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그 섹스하는 자아로서의 오구라 유나에 대해서만 우리는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런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이유가 뭐지? 안 좋은 이유? 왜 그렇게 되는 거를 왜 그러니까 성적 한 가지 그 매력으로 환원되면은 안 되는 이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을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러니까 종족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스피시스죠 이제. 그 스피시스가 이게 그거 하나로만 돼 있으면은 되게끔 지금 걔네가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자신들의 같은 공통된 여성이라는 집단을 이렇게 한다라고 아닌가? 씨발 이게 아닌가? 잠깐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입증해 온 것이 인류 역사에 그 뭔가 수많은 그러니까 수많은 눈물들이 왜 안 되는지를 입증해 온 그 수모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수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한 가지만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우슈비츠에서의 집단 학살 6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추산이 되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혹해질 수 있지? 이렇게 평소에 선량한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 한없이 잔인해져서 유대인들 학살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동조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파시즘이 개입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특정한 그 정체성으로 환원되는 이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맞지. 예, 그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혐오, 뭐 예를 들면 동성애 혐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혐오에서도 그 동성애자들 개개인이 가진 수많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은 배제되고 배척받아야 된다. 병자의 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의 그 동성애 혐오 논리거든요. 호모포비아의 논리라는 건데 뭐 모든 종류의 배제가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과 유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그 역캠 담론, 그 역캠 및 야동 담론은 예. 어쨌든 그 결론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보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거 보는 남자들이 이제 레임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 네. 다음 또 질문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 이거지. 하트 그 연애 시장 최하층들은 어떻게 그 성매매도 못 하고 예. 우리가 결론 내린 거면 성매매도 하면 안 되고 야동 또한 이상한 거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극복해내라. 그다음 네 생각이야. 극복 좀 어떤 식으로? 네, 그냥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예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진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선천적인 후천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최하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연예계에서의 최하층이니까 연애하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아까 말한 뭐 진짜 씻지도 않고 집이 그렇지. 막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아니면은 진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가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인간에게는 제 생각에 존재한다. 있어요. 존재해요. 그렇기 재능이. 때문에 그렇죠. 재능이라는 게 어떤 부분으로든 자신의 유능함을 지켜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복음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내면을 다스려서 각성을 시켜서 해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능함에도 그 레벨이 있을 테니까 그 레벨을 점점 깨우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유능함과 인간의 원대함이 결국에는 섹슈얼리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딱 네 말이 맞는 게 근데 그 말은 사실 이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사회가 너무 건강해지는 방법인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아 여자들아 그러니까 막 연애시장 최하층인데 네 말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가 바뀌고 네가 노력하고 하면은 바뀔 수 있다. 그러면은 개인이 바뀌면은 사회가 바뀌면 국가가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번영하고. 번영하게 되는 거잖아.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모두가 그렇게 못 사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근데 네 말이 맞는 게 우리의 조상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번식에 실패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거. 그렇죠, 우리의 유전자는 그렇죠.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 실제 칭이직한이 있을 수도 있고 한 0. 몇 프로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네 말이 딱 진짜 맞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노력하면 무조건 있어. 자기 유전자 니랑 똑같은 유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위에서 섹스 다 했어. 해가지고 네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니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점점 도태되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월종 신인 인류만 남고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걔 얘기를 할까? 주영이가 우리 같이 일하는 이사가 있어. 자기는 애를 안 낳겠대. 왜?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작아. 애가 키가 작은데 그거를 이 삶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대. 너무 괴로웠다고. 그 키 큰 여자 만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건강한 삶인 거고 이게 건강하게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 지금 요새 애들은 다들 키도 크고 외모도 멋지고 뭐 종족이 다른 거 따라하잖아. 나는 실제 종족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결혼에 성공하고 결혼해서 그런 우월 유전자가 따따따따 남고 종이 개량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종의 새로운 우생학이 지금 그렇지 우생하는 거야. 범람하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도태되잖아. 도태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여자들도 결혼하기 힘든 조건 사람들은 애 많이 못 낳고 나중에 돼서 커뮤니티라든가 지금 우리 사회는 애를 안 낳아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 니는 애 낳을 거가. 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니도 안 낳고 있잖아. 니 유전자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 후손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점점 근데 나는 애 낳고 싶은 사람이거든. 네. 그러면 내 유전자를 또 낳고 이 새끼는 또 해가지고 애 낳고 싶은 유전자. 네. 애 낳을 거가. 저 무조건 그렇지. 네. 그러면은 애 낳을 애 새끼들은 무조건 낳고 이 유전자는 계속 하면서 점점 개량 돼가지고 그러니까 바뀌는 거지. 종족 자체가 점점 해가지고 우월 민족이 막 되고 해가지고 그 웹툰 중에 그 버서스 웹툰이 아니라 일본 만화 중에 versus VS 있잖아요. versus라는 웹툰이 있는데 그 웹툰에 이제 등장하는 어떤 악당 중에 하나가 신인류라는 악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족끼리 막 싸우는 뭐 만화인데 그 신인류는 뭐 달라 아무튼 그런 것처럼 내 생각했을 때 그런
이 번식을 포기했잖아, 네가. 예. 번식을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점점 현대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옛날에는 번식을 포기할 수가 없었잖아. 왜냐면은 뭐 기술적인 포기한다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맞습니다. 예. 포기한다는 개념이 없고 포기를 하는 게 내 생존에 더 불리하기 때문에 내 애가 없으면은 내가 살았는데 더 불리해. 내가 애가 있어야지 농사를 짓고 애가 자원이었으니까 옛날에는 농사도 짓고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보필을 해줄 것이고 근데 지금은 네가 늙어도 네 생존할 수 있잖아. 뭐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사회 보장제도가 그렇지. 그리고 확립이 되어 있고. 친구들도 있고 같이 결혼 안 한 도태 남들끼리 같이 친구하면 되잖아. 그리고 도태 남녀들끼리 가지고 우리는 도태 자식은 낳지 말자 섹스도 뭐 하고 도태 남녀끼리 뭐 이러고 할 수는 있는데 꼭 콘돔 끼자 이러고 하면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네 말한 대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안 한다 이것이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정답이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럼 네 번식을 왜 포기했는지 근데 일단은 이런 구조적 모순 또한 있다는 걸 전 얘기하고 싶은 게 한국에서 80년대 이 정도부터 더 가열차게 진행이 됐을 텐데 산하 제한 정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성별을 나누어서 낙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1년에 이루어지던 낙태 건수가 막 100만 건 거의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아들을 훨씬 많이 죽였습니다. 한국 역사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또래에 남자가 더 많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이상적으로 정말 수학적으로 각자의 자아의 베스트 그 면모들을 다 드러내서 다 이어져도 남자들은 도태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각자 베스트 퍼포먼스를 펼쳐도 남자가 더 많으니까 근데 그 도태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자, 그럼 그 원인은 그 낙태 때문이었던 거고 그 당시 80년대에 있었다는 여아 낙태 때문인데 그러면은 외국에는 없어야 되겠네 그런 일들이.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연애 시장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성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섹스하는 이 상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남성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섹스하는 상대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웃긴 말 떠올라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못 사는 이제 흑수저 집특 여동생 섹스 존나 많이 함 아들 섹스 존나 못함 부자 집특 아들 섹스 존나 많이 함 딸 섹스 안 함 실제로 그래서 나도 똑같은 생각이거든. 딸을 낳으면은 존나 부족함 없이 키울 거고 왜냐면 부족하면은 다른 데서 부족함 채우려고 할 거잖아. 그럼 남자랑 해가지고 이렇게 뭐 채워주는 남자랑 이렇게 너무 쉽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남자는 그냥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사실 아무튼 이거는 그냥 그 말을 듣고 내가 웃겨서 생각이 나는 거고. 그래서 마저 얘기를 해봐봐.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 페미니즘 얘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그 가장 계층이 낮은 성적 횟수가 많은 사람은 예를 들면 여성 성노동자겠죠. 예를 들면 뭐 직장촌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섹스의 수는 가짓수는 너무나도 많지만 사회 계층은 극도로 낮은 것이고요. 맞지. 그리고 뭐 포르노 여배우분도 뭐 오구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사회적으로 높은 집은 당연히 아니니까. 그런데 반대로 남성 뭐 아까 차은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은우는 사실 완전한 알파 메일로서 군림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정말 그 연애 시장에서 거의 진공 상태를 유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냥 그렇지 최강자지.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볼 때 제일 귀족계층이 지금 젊은 연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연예인은 성 선택의 기회를 독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겠지. 뭐 재산부터 시작해서 권력, 명예 뭐 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구조적인 어떤 뭐 편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향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는 이 자연에서의 본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예를 전 들고 싶어요. 예전이 아니지. 그 침팬지 무리를 이제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 사회,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 잠깐 고개를 돌려서 침팬지 사회를 한번 보자는 건데, 침팬지 사회에서는 알파 메일이랑 베타 메일이 있어요. 알파가 이제 우두머리 수컷, 이제 지도자, 군림하는 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곁다리로 껴있는 베타 몇몇 아이들이 전체
그 섹스 기회의 88%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알파가. 네, 알파와 그 주위의 몇몇 아이들이 알파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죠. 알파 베타만 아니라 다른 세타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알파 오메가도 베타는 있는 1, 2등 뭐 이 정도인데 이 밑에 뭐 10, 우두머리 물이에요. 사실. 아. 근데 그 밑에는 무수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도태는 얘네 섹스 없는 그 모수의 삶을 계속 살아야 돼. 그리고 베타가 그냥 눈치 보면서 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제일 최하위 계층을 오메가 수컷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오메가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네. 생존하지만 번식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이 침팬지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12%를 가지고 수많은 침팬지들이 기회를 봐서 개개인이 이렇게 뭐 나눠서 뭔가를 이렇게 그거는 도모해야 되는데 침팬지 사회가 아니라 현실 사회도 똑같잖아. 맞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야. 결혼 시장에서는 우리가 1대1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데 연애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극단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남자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남자도 어떻게 보면 잘난 여자만 좋아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아. 남자들은 오만 여자 다 오케이라고 생각. 자, 근데 결국에 그 대답이 니의 번식 포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 일단 이 부분을 지적을 일단 했던 거고 그 이상적인 뭐랄까 그 짝짓기 아까 말씀하신 키모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상적인 짝뜨기 급기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편향성 속에서는. 그래서 일단 구조가 뒤틀려 있다는 것이고 번식 포기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정관 수술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일종의 그 북한이 핵탄두를 갖고 있잖아요. 핵탄두를 갖고 있지만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비대칭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과시용 무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정권이 괴멸할 걸 알기 때문에 쓰진 못해요. 하지만 가지고는 있는 거야. 나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저의 정자도 그런 거예요. 내 정관도 과시용 정관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항상 콘돔에 가로막혀 있고 이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지만 내 정자들은 어쨌든 나는 정자를 가진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뭐랄까요 연애 육적을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절박하게 지금 정관을 묶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럼 왜 번식하지 않느냐죠 원래 질문은. 네. 저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뭐 사회적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성직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운동 성직자, 도파민 성직자로 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이제 극한의 그 도파민을 쫓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남산에서 이런 걸 해나가고 있고 남산에서 얻어온 채굴해온 도파민을 내가 글로 옮겨서 쓰고 싶다는 욕구도 있어요. 이 도파민을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는 도파민의 이데를 쫓는 사람은 절대 살면 안 돼요. 이건 나의 자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때부터는 양육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은 뭐 운동 성직자도 살겠다, 구직하지 않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지금까지 지금 한 2시간 얘기했나? 2시간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정확하게 이 이유로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정확하게 이 이유로 안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니의 자아 실현에 그 계속 니는 그러니까 번식 욕구가 존나 센 사람이잖아. 성욕이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친숙하게 많잖아. 많이 그때 괴로움을 엄청난 괴로움을 막 느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유전자는 번식해줘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네가 어떤 네가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번식을 선택하지 않는 거네. 그런데 이 번식 유전자가 내가 실제로 콘돔을 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유전자는 알 수 없어요. 유전자가 명령을 내리지만 유전자 섹스를 하라는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니는 애를 낳는 행위를 그러니까 콘돔을 끼는 거지. 콘돔을 끼고 섹스를 하면 유전자의 명령은 정확하게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를 안 낳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애를 오케이 아무튼 어쨌든 거기에서 자 넘어가면은 잠시 뭐였지? 그래 그 최하층 어떻게 그러면 해소를 해야 되는 거야? 건강한 방법 자기가 최하층에서 벗어나면 된다 인 거잖아 네 말. 근데 벗어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 그러니까 왜냐면 사회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없지 사실은 나도 동의해. 나도 동의하는데 그 과정 중에 딸도 좀 치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딸도 치고 뭐 스웨디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비난할 수 있냐 이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딸도 안 치고 벗어나기 위해서 운동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저는 그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뭐 찬사를 보냅니다. 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남이가 안 된다는 입장인 거고 뭐 자위야 너무 건강한 취미 생활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나도 그래. 내 딸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두 분이랑 견해가 다른 부분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쏠드의 절망감과 비관적 전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의 힘이 나약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네,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저의 경우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정말 저의 개인적인 거니까 저는 그 생각의 힘이 진짜 가장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권능한 최고의 힘은 생각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걸로 제가 얻은 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거에 맞춰 바로 옮기면은 안 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음악을 만든 것도 똑같았어요. 저는 저 옛날 음악 들어보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진화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그대로 2019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냥 약간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는 저라는 사람이 사실 되게 그냥 진짜 가출해서 얘기하자면 되게 간사고 영악한 사람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되게.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고 유능한 사람들이 곁에 생겼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만큼 생각의 힘이 굉장히 무한하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의 힘을 믿고서 제가 추구하는 아까 말한 그 산 꼭대기를 오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거를 해보지 않고 그냥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거를 낙관적으로 보신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나는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올라갈게. 나는 변화하자. 나는 차은우 내가 꺾을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은우를 이길 수 없겠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차은우보다 어떤 부분에 한 가지로는 내가 차은우를 이길 수 있는 게 무조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히 스티븐 호킹이랑 차은우를 두고 봅시다. 그러면 씨발 다 차은우랑 성관계가 있지. 근데 스티븐 호킹도 그 사람이 또 바람을 피우고 그랬어. 스티븐 호킹이.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바람을 폈다니까요, 씨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최하층이 어떻게든 이제 이 섹슈얼리티에 충족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단 1회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될 게 뭐가 있냐는 거지. 그렇지. 할 수 있어. 저도 사실 이제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연예계의 선인장이다. 연예계의 킹메이커라고 저는 생각해요. 킹메이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30살 나이에 구직을 포기했다는 거는 연예 시장에서는 완전히 그 불가촉 천민이에요. 아니지.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 시장에서는 결혼 시장에서는 일단 불가촉 천민인데 문제는 제가 연애하는 상대들의 나이가 지금 저를 생각하는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조차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위기를 수없이 모면해 왔다. 그리고 어쨌든 연애를 성공해 왔다는 이 나의 삶만 들여다봐도 나는 그 낙관론을 입증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믿고 있고요. 하지만 쉽지만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에게 어떻게든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도 수용할 수 없는 좌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건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없어. 정신 차려라. 없어. 이게 힙합 정신이군요. 예를 들어서 그 정신병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난 정신병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정신병이라는 건 없다 이런 사람. 그런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정신병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정하는 정신병은 뇌 구조가 이상했을 때만 나는 인정해. 물리적 문제. 호르몬 문제. 근데 감정적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호르몬 문제를 떠나서 뇌의 기능이 어떤 부분이 작다던가 전두엽이 태어났는데 어디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졌다던가 그런 것만 나는 인정을 해. 물리적 그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 어제 얘기 왜했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다. 맞다. 이겨낼 수 있다가 잠시. 이것도 정신병이야. 이것도 다 정신병이야. 그러니까 정신병 얘기 왜 나왔지? 뭐라고 표현할까? 정신질환 환자, 정신 아픔이 들이랑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네가 병신이라서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는데
효과가 있는 애들도 있었어. 효과 있는 애들에서 100kg, 120kg에서 70kg 되는 애들 살 빼고 이렇게 되고 삶이 바뀐 애들도 있는데 죽은 애도 있어. 죽어버린 애도 있어. 그러니까 왜, 뭐. 지금 살자인지 뭐 몰라. 살자 있을 수도 있고 약물 과다로 죽었어. 약물 과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는 그게 죽어도 극복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기도 있는 거야. 그런데 결국엔 그것도 사실은 지가 나약해서 죽은 것도 맞아. 지가 나약해서 죽은 것도 맞고. 그런데 그 말도 이해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떤 예시를 누가 나한테 들더라고. 난 그 정신병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이 하나가 없어. 팔이 하나가 없이 팔굽혀펴기를 하면은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얘가 존나 낑낑거리면서 하겠지. 팔 하나가 없이. 근데 남들보다 2배 팔이 없으니까 2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한 5,000배 노력을 해야 되잖아. 막 팔 하나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가 말하는 그 하려면 할 수 있어가 그 사람들한테는 5,000배 노력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면 되잖아. 5,000배 노력하면 되잖아. 의 입장인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5,000배는 누가 판단하는데? 네 개인, 네 주관적으로 힘든 거 아니야? 나도 그만큼 힘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얘가. 맞죠. 그런데 어찌됐든 근데 그렇게 태도를 가지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 정신질환자들이라든가 내랑 상대편 측에 있는 내랑 입장이 다른 사람이랑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항상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길이랑도 직관이 되는 저의 기준의 그건데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는 세상에서 보는 룰 브레이킹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룰 브레이킹을 못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아프다라는 거에 프레임, 그러니까 온갖 프레임이 자기 스스로의 지가 씌운 거야. 근데 그 프레임을 못 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그쪽으로 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똑같이 주장했는데 결국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씨알도 안 먹히는 이유가 그 프레임을 지가 존나 완강하게 가져와서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느낀 게 대화법을 다르게 하니까 먹히더라고. 어떻게 해요? 나도 좀 합시다. 그러니까 대화법을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랑 성향이 달라.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기질적인 것도 다르고 아예 다른 거지. 그래가지고 대화법을 다르게 하고 그 상황 그냥 막말로 방법만 얘기하고 아니 그것만 얘기하고 신경 안 써서 포기했어. 그러니까 바뀔 때까지 기다렸지 그냥. 바뀔 때까지 그냥 무한히 좋은 얘기만 했지. 무한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한 그거를 느끼던데. 팔 없이 팔굽혀펴기 이론.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5,000배 힘든 건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뭐 천천히 뭐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들 어떻게 보면 약간 푸시 같은 그런 건데 약간 그 F적 사고 F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나는 일종의 연기를 한 거지. 마음속으로는 병신이라 생각을 해도 그게 왜 안 되지? 근데 어느 시점에는 실제로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 실제로 팔이 없다고 내가 가정을 하고 팔굽혀펴기 하려면 하겠지. 근데 그거 존나 힘들긴 하겠네. 아 그런 그거구나. 예를 들면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 씻는 걸 못한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씻지를 못하지? 우리가 생각해서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 왜 씻고. 근데 그게 뭐 안 된대. 아무튼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하는 척하면서 대화하니까 씻더라고. 이해하는 척하면서 연기하니까 씻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은 그 피해를 주면은 계속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 피해 받으니까 피해 받고 씨발 맨날 뭐 조언만 씨발 맨날 해줘야 돼. 뭐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떠나. 근데 안 지치고 해주는 내 같은 사람도 있어. 안 지치고 나는 바로 나도 지쳤거든. 하다 보니까 뭐 미치겠네. 미치겠네. 하다가 근데 나는 나의 장점. 나는 잘 까먹어. 딱 까먹고 또 해줘. 해줘. 잘 까먹고 또 해줘. 족같았거든. 족같다. 딱 까먹고 다음날 또 칭찬해줘. 뭐 그래. 그래서 팔이 하나가 없이 팔굽혀펴기 하는 건 정말 힘들단다. 근데 그 죽은 애는 내가 바로 옆에 있지를 않았어. 바로 옆에 있지를 않고 내가 막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니처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똑같이 나도 똑같거든. 똑같이. 근데 거기에서 나는 그 경험 이렇게만 주구장창 얘기를 해보니까 경험이 쌓인 거지. 이렇게만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효과 별로 없네. 다른 방면으로 접근해보고 대화하고 좀 막 심층 토론하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대화하는 것처럼 심층 토론하니까 바뀌더라고. 바뀌고
극단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바뀌었다 얘가 바뀌고 근데 그 죽은 애는 그거 자체를 아예 거부했어. 그 솔루션 자체를 거부했어. 자기는 절대로 질리지 않았고 무조건 사회가 잘못됐고 이러면서 내가 얘기했어. 그런데 걔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그 동조라든가 이렇게 FC 합법 안 해주고 더 세게 얘기했어. 존나 세게 했거든. 걔한테 제일 세게 얘기했어. 그럴 거면 그냥 죽지 왜 사노? 뭐라고 했는데 형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이래서 그럼 난 너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랬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길 바라니? 그랬는데 죽었어. 씨발 죽으면 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죽은 것 때문에 내가 막 뭐 마음에 그런 걸 느껴가지고 바뀌었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는구나. 그럼 다르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마 다른 대화법 했으면은 치료됐을 수도 있어. 근데 아마 내가 존나 힘들었겠지. 실제로 했어. 실제로 존나 했었어. 내 최측근이었거든. 최측근인데 했는데도 내가 힘드니까 너무 이제 전화하지 마 나한테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힘드니까 형 뭐 내가 뭐 저거 뭐 했어 뭐 저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이랬대 뭐 이런 거를 뭐 항상 받아주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알았다 연락 안 하게 됐어. 연락 안 해. 울산 좀 찾아오지 마라. 그러면서 술 먹고 울산 좀 오지 마라 말 이랬어. 술 먹고 나한테 말 걸지 마. 오케이 술 안 먹으면 내가 대화해줄게. 이러고 그랬어. 그리고 매일 헬스장 가서 인증사진 보내면 내가 카톡 답장해줄게. 뭐 이랬어. 너무 힘들고 그런데 형 저 헬스장 끊었어요. 오케이 답장해줄게. 이랬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 말이 요즘 그거다. 네가 말했던 것도 그러니까 함부로 다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다.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첨언하자면 그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그 대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책의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불행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에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불행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누가 아이가 납치가 돼. 아이가 희귀 뭐 암에 걸려. 암을 우리가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그 불가항력적인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마음속으로 그것도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계속 말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못한다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의 힘을 반증하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머리털아 휘어져라라고 하면 머리털이 휘어지진 않아요. 머리야 솟아나 한다고 머리가 솟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럼 암 환자들은 왜 현대 의학이 왜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뭐 아이가 납치해서 죽었어. 이게 뭐 미량에 나오는 이야기, 실제 실화입니다. 그렇지. 네? 뭐 벌레 이야기라는 그 책의 소설의 주제가 됐던 게 아이가 납치당해서 죽은 이 이야기가 실제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이 어머니가 생각의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 난이도 높지.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러니까 그것조차 극복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뭐 그 성자의 어떤 그러니까 종교인은 이거 자 일단 지금 이게 이게 약간 벗어난 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그 도태한남 도태한남의 이거 그 정도 난이도. 나는 그 난이도는 극복해야 해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암 환자 이거는 이거를 예시로 가면 저는 무릎을 꿇어야 돼. 나는 근데 어느 정도 극단적이면 그것도 생각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그것까지도 다 무조건이다.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극복해야 되고 그러면 극복 안 하면 지금 죽어야. 왜냐면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약간 다르던 게 이거는 극복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의 섭리라서 그러니까 수용할 것이다. 이거는 이거는 극복을 할 게 아니라 수용해야 하는 쪽에 그렇지. 자연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는 극복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지. 수용하면서 극복한다. 네네 수용이 곧 극복인 이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저의 처음 포커스는 이 도태된 남자들에게 못쏠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어떠한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긴데 이 프레임은 자기가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눈 번쩍하고 깨닫고 빵 하고 나가야 돼. 안을 깨고 나가면 연애 시장이 널 반겨줄 것이다. 연애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사회가 명언이다. 알을 깨고 나가면 연애 시장이 널 반겨줄 것이다. 널 환대할 것이다. 진짜 알 깨면 야스를 할 수 있다. 진짜.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만 멀리서 보면 이거를 우리는 이 도태한 남이 섹스를 위해라는 이 조건을 깨놓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몇 년 인생사 뭐 대충 뭐 80년 90년 살겠죠. 그동안 우리는 이걸 평생 하고 있어 사실. 그렇지. 이거를 평생 하고 있어 평생. 이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나 자신과의 전쟁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그래서 이게 나는 당연한 순환과 이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당장 보면 가장 어려운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지만 이게 나중 가서 보면은 진짜 좆도 아닌. 뭐 그렇지.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맞지. 결국에는 자신을 강하게 키우고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냥 노력하면은 그냥 일단 안 해보고는 닥쳤으면 좋겠어요. 안 해본 사람은 저랑 대화 못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키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기 23장이었나요?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약간 이건 느낌인 걸까요? 네, 뭐 그런 제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게 그리고 약간 그거 있어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대로 그냥 주 안에서 믿는 자 믿을 거 그냥 전혀 막을 수 없다. 그냥 그냥 언스타퍼블이다 그냥. 예. 나는 극단적인 그런 진짜 그런 주의자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네가 예시를 든 것 중에 그 자식이 뭐 납치를 당하고 죽었다. 뭐 암이 걸리고 그거 뭐. 난이도 존나 높을 것 같아. 예. 근데 그것도 해야지. 극복해야지. 극복하고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식이 죽었어. 아니면 뭐 납치당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여자 아니면 내가 남자인데 내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내 군대에서 성폭행 당했거든. 고추 막 만졌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유튜브 또 힙합 노래 듣고 있었어. 그 니키 미나즈 신곡 나왔어. 야 노래 좋네. 근데 갑자기 뒤에서 고추 축축 만져봐대. 이 새끼 고추 커졌다 그랬더니 안 커졌었어. 그런데 내 존나 그냥 진짜 극분노해가지고 진짜 죽이고 싶다 이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근데 내가 그러면서 그때 든 생각이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면 이거에 몇 배 그거 하니까 존나 와 분노 지수 존나 개쩔겠네 이 생각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살 수밖에 없잖아. 살자 하는 거 아니면은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우면 자살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그렇지.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픽할 게 아니면 이겨내고 나아가야 돼요. 나도 그거다. 그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했던 게 너무 힘들면 그냥 죽으라고. 그게 그래서 그 죽은 친구한테도 나는 서운한 게 차라리 잘 됐다. 걔는 너무 힘들어했으니까 죽은 게 차라리 걔한테 더 잘 되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한 거거든. 살아있는 게 더 고통이었으니까 걔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살자 할 거 아니면은 살아라. 뭐 살자 하기 두려워요. 그러면 살아야지. 살 거면은 제대로 살아야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앞으로 가는 삶을 수밖에 없다. 찡찡대지 마. 그렇지. 찡찡대도 뭐. 그리고 내 얘기 안 들리게 찡찡대.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찡찡대야지. 찡찡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항상 왜냐면 어느 순간 제가 제 친구들이랑 제 지인들 사이에서 제가 가장 강인한 믿음맨이었거든요. 이거에 있어서 나도 어느 날 보니까 자연스럽게 찡찡대고 있더라고. 맞다. 나도 씨발 왜 이렇게 내 노래 이거밖에 성적이 안 나올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된 사람 왜 내가 알바를 해? 왜 씨발 철물점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왜 힘들게 야지 먹으면서 40대 먹은 아저씨들한테 그러면서 나도 힘들하고 있더라.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힘든 걸 그래 오늘 하고 끝 이러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그게 장점이 그러니까 그게 나는 나의 진짜 큰 장점을 진짜 잘 까먹는 거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망각은 진짜 신이 준 축복이라 한다 이거. 그러니까 와 존나 힘들다가도 까먹고 또 다시 하면 또 돼 하고 그럼 내 고추 만졌던 선임 까먹었어.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때는 죽이고 싶었어. 근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까먹고 하면 다 살 수가 있어.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태남들이요 알을 깨고 나오면은 야스가 있고 그냥 그러니까 뭐 도태한남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기준에서는 사회생활이 불가한 사람들까지를 저는 좀 기준을 두고 얘기하면 그냥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갑시다. 그리고 제가 이 밖에 나가자라고 제안하는 노래가 제 앨범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맞아. 슬라이드 아웃사이드라는 노래가 언제 나오죠? 이제 목요일에 나옵니다. 12월? 목요일 안 나오네. 이거는 1월달에 나옵니다. 내년 1월달에 제가 이제 11월 아니요 1월달에 11월 중에도 앨범 발매 그렇죠. 그거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나올 건데 이거에는 이제 좀 제가 앞서 얘기한 그 뭔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것과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약간 제가 생각하는 그냥 즐거운 삶 그리고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리고 그런 거랑 뭐 사랑 제일 좀 크게 좀 느꼈던 키워드가 이번 앨범에서는 사랑해서 화낸다라는 그런 컨셉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정규 이제 1집이 정규 2집이네 이제 2집이 이제 1월달에 나오는데 그 앨범에 이제 슬라이드 아웃사이드라는 밖에 좀 나가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방금 저희가 나눈 얘기에서 제가 맨 마지막 그랬잖아요. 결국엔 나도 찡찡대고 또 다음 날을 위해서 우린 또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까지 그 이제 노래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스포네 이거 슬라이드 아웃사이드 나중에 나오면 들어보세요.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다. 예. 그 천박한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해서 결론적으로는 아주 이 다들 극복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로열하게 아주 끝을 맺음을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촬영을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재밌었다.